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 67세가 되었고 35년 동안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이면 가게 불을 켜고 밤늦게 불을 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국자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떡볶이 국물 앞에서 제 청춘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 세월이 쌓여 자식 둘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제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일을 멈추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비가 와도 장이 서는 날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 모두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딸 미진이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제법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자.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동안 못 본 드라마도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동무들과 카드도 치고 가끔은 버스 타고 백화점에 가서 옷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남의 밥 챙기느라 평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제 밥상 좀 차려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딸 미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한 달만 부탁할게. 딸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고 어린이집은 오후 4시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참을 듣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한 달만이지? 그 한 달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2달, 넉 달, 시간은 그렇게 쌓여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제 하루는 다시 분식집 시절처럼 바빠졌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다시 데리러 가고 간식을 챙겨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이 되면 딸의 집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회사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였기에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미진이 늘 웃으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게 사랑이지. 그 말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딸집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주가 때를 써도 저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혼자 방에 앉으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하루 종일 움직이려니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이 오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딸은 엄마 덕분에 살아라고 말하긴 했지만 감사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는 편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제가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쉬는 날도 없는 일꾼이었습니다. 시장에 있을 때는 손님이 떡볶이를 먹고 돈을 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건 거래였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은 달랐습니다. 사랑이라 부르지만 대가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이제야 느꼈습니다. 이건 가족의 일이라며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연함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희생입니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집에서 이불을 개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마무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과 사위의 웃음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즐거운 대화인가 했지만 이상하게 그 웃음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요즘 진짜 편하지 않아? 장모님 덕분에.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치? 애도 엄마가 봐주고 집도 엄마가 챙겨주니까. 우리 둘이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어. 딸의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편하다는 그 말 속엔 감사보다 당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엄마가 봐주고 엄마가 챙겨주고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미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번에 주말에 윤서방 생일이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케이크랑 선물을 사야 하는데 엄마 카드로 결제 좀 해도 되지? 나중에 드릴게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을 열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렇게 말하고 카드를 건넸습니다. 감사는커녕 딸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 생일 케이크와 선물 카드 결제 7만 5천 원.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 생일 선물 영원 축하 영번. 그 글씨를 쓰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딸은 오긴 왔지만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었지요. 그저 엄마 나이 먹지 마세요라며 웃던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씁쓸했습니다. 남편 생일은 내 카드로 챙기면서 내 생일은 바람처럼 지나갔던 겁니다. 그날 밤 장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사람이 되었을까? 70이 다 되어 가도록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은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하더군요. 예준이 할머니는 좋겠다. 딸이랑 같이 살아서 외롭진 않겠네. 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긴요. 내 밥값도 못 받는 하숙집살이지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뚝 하고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끝이었지요. 이제는 바꿔야겠다. 그 결심이 제 안에서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다시는 당연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아이의 콧물과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갑을 들고 손주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지요. 접수 창구에서 진료비를 냈고 약국에서 약값도 냈습니다. 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정자로써요. 미지근한 물로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날 제 손은 하루 종일 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우리 일하느라 바쁜 거. 그 말이 제 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마치 저는 일 안 하는 사람이라는 듯이요. 저도 35년을 일했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다니 참 서글펐습니다. 손주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여전히 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 옆을 지켰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깨서 체온을 재고 물을 먹이고 배를 두드려 가래가 나오게 했습니다. 딸은 그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더 잘 알잖아. 그 말이 맞나? 내가 애를 낳아봤고 병원도 많이 다녀서 아는 거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나한테 맡기는 거잖아. 며칠 뒤 손주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약가, 그리고 잠 못 잔 피로 그 모든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은 웃으며 예준이 감기 다 나았어. 엄마 덕분이야 라고 했지만 그 말 뒤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마음도 진심 어린 고마움도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장부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 한 켠에 제가 쓴 돈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기침약 밴드, 버스비, 유치원 준비물, 간식비, 도시락, 재료비.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달치를 합산했습니다. 놀랍게도 꽤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썼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함이었습니다. 딸은 제가 돈을 주는 걸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모두 엄마니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조차 잊혀가고 있었지요.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요즘 효도 방식인가? 혹시 딸이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배우며 자라온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현실은 분명했지요.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만든 반찬들 옆으로 튀김, 케이크, 과자, 음료수 같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딸과 사위가 먹으려고 산 것들이었지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쿡 아팠습니다. 내가 만든 밥으로 이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청소한 집에서 편히 쉬고 나는 뭐를 얻나? 옆집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이랑 같이 살아서 좋겠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좋긴요. 내 밥값도 못 받는 하숙 집살이지요. 그날 밤 다시 장부를 폈습니다. 숫자 옆에 저는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감사 영예. 창밖을 바라보니 시장 거리가 보였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일했던 그 골목이지요. 그곳에서는 손님들이 늘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딸에게서조차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요. 나를 위해, 남은 시간을 위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이불 속의 공기가 참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버스비, 병원비, 간식비, 유치원 준비물, 케이크값, 그리고 제가 쓴 시간들 말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본 시간 450일, 병원에 함께 간 횟수 12번,
식사를 준비한 날 380일. 저는 그 숫자들을 조용히 세어봤습니다. 누가 대신 계산해 줄 일도 없으니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조심스레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며 낡은 벽지를 비쳤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의 제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 병원비 2만 원, 유치원 준비물 8천 원, 사위 생일 케이크 7만 5천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진의 나중에 드릴게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이젠 미안함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지요.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고마움 영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숨 1회, 한숨 2회, 한숨 3회.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한숨을 세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숨 102회까지 적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적힌 글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움 영의 한숨 102회. 이게 제 인생의 장부라니 허탈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계산해보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도 분노도 아니고 결심의 눈빛이었지요. 다시 거실로 나와 계산기를 켰습니다. 손주 돌봄 비용, 식사 준비비, 의료비, 기타 지출, 모든 항목을 세세히 더했습니다. 결국 합계는 213만 원이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 쓴 돈의 총합이지요. 제 연금과 적금이 그만큼 줄어든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되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함의 문제였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의 계산서 2년간의 아이 돌봄 및 생활비 보조 총액 213만 원. 그리고 덮지 않았습니다. 펼친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본다면 이게 제 기록임을 알게 되겠지요. 새벽 5시가 되자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장부를 정리하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다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오늘은 엄마가 못하겠다. 너희가 해라. 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듣는 제 목소리의 단호함에 놀란 눈치였지요.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작입니다.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제 이름 정자로서 사는 시작이지요. 며칠 뒤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5년 동안 발걸음을 익히던 길이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길모퉁이의 포장마차, 낡은 간판, 생선 비린내,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모두 그대로인데 제 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저는 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분식집을 하며 아침마다 일찍 나와 점심도 걸은 채 일했지요. 그곳에서는 손님이 돈을 내고 저는 떡볶이를 건넸습니다.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씩 주고받았지요. 그 단순한 거래가 얼마나 고귀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정성을 쏟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 그게 얼마나 공평하고 깨끗한 관계인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저는 제 가게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건물의 한쪽은 아직 제 소유였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준 할머니야, 뭐 언제든지 쓰셔도 되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판부터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종이를 펴고 검은 매직으로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정잔의 분식집이란 만큼 받은 만큼 글씨를 쓰는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도 값이 있습니다. 공짜로 쓰이던 제 시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여러 분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손맛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은 예전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 이유요? 이젠 제 시간을 헐값에 팔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첫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간판을 보고 그냥 지나쳤지요. 하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게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도우미도 아닌 나로서 살자.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웃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준 할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이제 분식집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웃으며 말하니 아주머니 한 분이 슬쩍 물었습니다. 그럼 손주는 누가 봐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돈 내고 맡겨야지요. 저도 제 시간 값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맞지요. 내 시간, 내 손, 내 삶 이젠 제 값으로. 그날 저녁 딸 미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 미진아, 그날은 엄마 일이 있어. 엄마도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엄마가 무슨 일을 해? 그냥 좀 도와주면. 미진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공짜로는 안 돼. 엄마 시간도 값이 있단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엔 67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젊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자야. 이번엔 너를 위해 일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딸 미진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연 걸 이미 들은 모양이었죠. 그래도 아직은 자기가 말하면 제가 뭐든 들어줄 거라 믿고 있었겠지요. 문이 열리고 미진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한창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제 안에서는 묘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미진이 저를 보고 서 있더군요. 말문이 막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미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또 부탁할 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도 같은 부탁이구나. 아직도 엄마를 시간 많은 사람으로만 보는구나. 저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2년간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 도시락 재료비, 병원비, 준비물, 간식, 심지어 아이 감기약까지 모두 제 글씨였죠. 미진아, 이건 엄마가 지난 2년 동안 쓴 돈이야. 저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도시락 3만 5천 원, 병원비 12만 원, 유치원 준비물 5만 원.
숫자들이 쌓일수록 미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돌봄 451 병원 동행 12회 식사 준비 380회 총액 213만 원. 그 숫자를 바라보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이게 엄마가 너희를 위해 쓴 돈이야. 그동안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들은 적 있니? 미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입을 열더군요. 엄마, 가족끼리 이건 너무하잖아.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가족끼리 너무하다라니. 그 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미진아, 너희가 먼저 그렇게 했잖니. 엄마가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잖아. 미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해야 하는 일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슬픈 미소였습니다.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거야. 헌신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야. 감사 없이, 존중 없이 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그냥 소모야.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본 적 있니? 그냥 손님처럼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였으면 엄마도 덜 상처받았을 거야.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래서 더 아팠지.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단 말보다 이제부터 바뀌면 돼. 저는 수첩 마지막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상환 예정액 106만 5천 원 총액의 절반. 이만큼만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겠니? 미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그렇게 할게. 그제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미진아. 그냥 엄마도 존중받고 싶다는 뜻이야. 엄마의 시간과 마음도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미진은 울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문을 나설 때까지 그저 조용히 지켜봤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다시 여몄습니다. 손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라고. 누군가의 엄마나 도우미가 아니라 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정자로서요. 며칠 뒤였습니다. 딸의 생일이었지요.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준비한 날이었으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세워온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쁜 포장지를 꺼내 깔끔하게 싸고 리본을 묶었지요. 겉보기엔 평범한 생일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마음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아직도 딸을 생각하면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나는 가게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새로 받은 돈 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세심하게 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내게 썼던 말 기억하니? 엄마, 그게 사랑이지. 이제 사랑의 가격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쪽지를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내 글이 참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엄마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이 일방적이면 그건 희생일 뿐이야.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일도 챙겨주고 감사도 해줬으면 좋겠어. 글을 다 쓰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차가울 수도 있고 너무 부드러울 수도 있었지만 이게 내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나는 쪽지를 상자에 넣고 봉투에 글씨를 썼습니다. 수고비 일부 환불. 그 문구를 보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시원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내 몫을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배송 추적을 눌러 상자가 미진의 집에 도착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배송 완료 문구가 뜰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포장하고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딸이 그 상자를 열고 있을 장면이 계속 그려졌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그 놀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조용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은 아이를 낳은 여자가 먹는 음식이지요. 나는 그 미역국을 내 생일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더라도 이제는 나 자신이 나를 챙겨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밥상에 미역국을 올리고 계란말이와 나물을 곁들였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차리던 방식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미진이 전화를 다시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그 상자 봤어.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기록했을 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어.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미진아, 울지 말고 잘 생각해.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고 감사받고 싶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일까?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미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엄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거야. 그리고 3개월 안에 그 돈도 꼭 갚을게.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말이긴 했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래, 미진아. 이제부터 부탁할 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야기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감사란다. 응, 엄마. 꼭 그렇게 할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번엔 미진이나 사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뜨는데 이번엔 조금은 따뜻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창가로 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멀리 시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나를 지탱해준 그곳, 나를 존중해주던 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가족에게도 똑같은 존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 있는 정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통쾌한 복수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